좋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원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는 쪽도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고 뭔가 시장이 얼음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읽어주시죠. 장 초반은 그래도 뭔가 좀, 견조하게 좀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연준의 이제 공격적 긴축과 그리고 인플레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이제 락다운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된다는 거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 제로 코로나 고수 방침을 이제 강행을 하면서 시장 전반에 좀 영향을 좀 주는 모습들이고요. 시장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된 미국 CPI 발표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여기 상당히 이제 어떤 분기점이 될 거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관망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G7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이거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일본 증시도 이제 G7에 일본도 G7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본 증시가 2% 넘는 급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등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상당히 부각되면서 장 초반에 우리가 이제 견조하게 출발했지만 이에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오늘은 그 일본 증시 급락 영향을 우리가 같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76원을 까지도 이상도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선물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매도로 좀 바뀌었고요.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 폭이 크지는 않지만은 지금 그 밑에서 맞춰주는 매수 그 세가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보면은 그 대형주 단에서 그래도 덜 빠지면서 방어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이런 대형주 쪽에서는 그래도 방어를 하는데 개별주 쪽에서 급락 종목들이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좀 매수세의 부족이 여실히 좀 느껴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은 매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 종목 수가 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좀 연준의 빅스텝 발표 이후에 연준에 대해서 신뢰도가 좀 시장에서 많이 떨어지는 영향도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까지는 이런 시장 매수세 자체가 관망세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좀 흘러내릴 가능성은 좀 더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밀릴 가능성까지 보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은 거래소 보겠습니다. 어떤 쪽 투자 주체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외국인 매수 쪽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수입니다. 현재 1,000억 정도 외국인 매도 대응하고 있는데요. 사는 종목 보자고 하셨으니까 리스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오늘 약세장세 속에서도 1% 정도 반등하는데 그 배경에 외국인들의 매수 있었습니다. 143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105억 원, 그리고 카카오, S-오일, 기아, GS, 한국항공우주와 현대차 순으로 이어집니다. 몇 개의 종목군으로 이렇게 딱 그룹핑이 이루어지는 듯 보이는데 해석해 주시죠. 네, 많이 빠졌던 이제 네이버 카카오 쪽에서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네이버가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가 당 초반에 그 반등 시도를 하면서 그래도 좀 장을 좀 버텨주는 역할을 좀 했었고 삼성전자도 좀 꾸준하게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 기관들도 최근에 조금씩 사고 있고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까지 그렇고 컨센 상에 나온 그 S-오일 같은 경우도 좀 꾸준하게 추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 초강세로 인해서 1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꾸준하게 기아라든가 현대차 이런 자동차 섹터 쪽으로도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들, 그리고 기아도 이제 좀 저가 매수가 지금부터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부터 지금 지수의 하락 자체가 좀 멈춰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그 희총 상위 종목도 있는 쪽의 종목들이 그래도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피 쪽이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뭐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2,60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는 한번 이루어지겠지만 거기 한번 지지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도 쪽에서 화장품 중국 쪽이 락다운 영향 지속되니까 LG 생활건강 매도 나오고 있고 해운 쪽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배터리 쪽도 여전히 안 좋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배터리 쪽 또 매도가 나오는 모습들이 있어서 오늘은 좀 그동안 많이 빠졌던 대형주 쪽으로의 저가 매수세가 코스피 쪽에서는 일부 좀 들어오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요?
네, 코스닥도 외국인 매수 보겠습니다. 외국인 사는 종목 계속 체크합니다.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위메이드 35억 정도 되고요. 두 번째도 게임주네요. 펄어비스 있습니다. 아래쪽에 다섯 번째 종목도 게임주,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게임주들이 상당수 자리를 잡고 있고 휴림로봇이나 비덴트, 에이텍, JYP 엔터테인먼트 사이즈가 좀 작은 것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오늘 코스닥 쪽은 어떤 섹터로 외국인 매수 매도를 참 잡기 좀 쉽지는 않은데, 눈에 띄는 거는 어쨌든 게임주 쪽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위메이드라든가 펄어비스 같고 카카오 게임즈, 지금 게임주들이 많이 보이고,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도 있습니다. 비덴트라든가, 아래쪽에서도 일부 좀 보이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에이텍 같은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것도 보이고, 오늘 많이 빠진 그 JYP 엔터도 지금 오늘 61선부터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1분기 실적이 좋은 원익 QNC, TCK 반도체 소재 쪽도 저가 매수는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일단 게임주 쪽으로 좀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들은 좀 다소 특징이다.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도 좀 보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아직도 이제 그 인덱스 펀드 수급 이슈가 아직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세는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마무리돼야만 된다는 거고, 정시테마저 안랩도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5G 종목들이 지난주 기대감 높다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좀 있고, 오늘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상단에 그 원전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잘 갔던 종목들에서는 좀 차익이 나오고, 안 갔던 종목들에서의 이제 후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도 그 기존에 많이 갔던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그 위믹스 3.0 공개를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체 매매가 그 스테이블 코인을 앞세워서 이제 그 자산 생태계 위믹스 3.0 발표를 앞두고 나서의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있지 않나.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좀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좀 매수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하락은 또 아직은 좀 제한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관심주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 대한항공 그 말씀드리겠고요.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그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고, 외국인과 양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고요. 영업이익이 7,800억이 넘어가는 7,884억이 나왔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도 좀 대폭 상향이 됐고, 컨센서스도 1조 7천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전에 1조 4천억 수준이었는데 더 올라왔고요. 증권사별로 봐도 대신이권이 올해 2조 3천억 보고, DB금융투자가 2조 넘고, 하나금융투도 2조 1,137억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제 올해 대한항공 영업이익이 2조 이상 가능할 거라는 전망을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제 전망이 시에 그 넘어가는 그런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서 올해 역대급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자본확충이라가 부채 감소가 상당히 이루어져서 부채도 거의 255%까지 부채 비율이 떨어진 상태고요. 이게 이제 화물이라 그 여객도 모두 좋았는데, 화물 운임 단가가 그 인덱스 단가는 떨어지고 있었는데, 중국 봉쇄로 인해서 아시아 쪽 노선의 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서 오히려 화물 단가는 운임 단가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물 운임 단가는 계속 아직도 좋고 올라간 상태에서 여객이 살아나면서 화물과 여객이 동시에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올해 좀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중국 봉쇄가 지속되면은 운임 단가 좋아질 것이고, 중국 봉쇄가 이제 포기되더라도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상해 쪽에 막혀 있는 물량들이 이제 그 비행기로 그 항공 화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올해는 항공 화물 쪽은 거의 하반기까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코로나 확산 진정세라든가 입국 격리 면제 등에 의해서 수요 회복이 되고 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예상보다 잘 못 가는 중에 하나는 국내는 아직 PCR 검사 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그 항공주라든가 내부인 종목들의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이제 바뀐 이후에 그 PCR 검사 면제가 되는지 여부가 앞으로 대한항공의 주가 이제 어떤 그 센티 쪽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펀드멘탈 쪽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도 실적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전에 2조 정도 말씀을 영업이 올해 최종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연간으로 한 2조 4천억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서, 여기에 전에 그 영업이익에서 10배까지
줬는데 조금 할인을 해서 9배 정도를 본다고 하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도 52,000원 정도의 타겟 목표가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조정 이용해서 3만 원 이 아래에서만 좀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 52,000원, 손절가는 25,000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공주가 좀 궁금했던 게 너무 이 호재 악재가 뚜렷하잖아요. 그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고 유가도 많이 올랐는데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이런 실적의 컨센서스가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이건 이제 대한항공 내부에서도 상당히 놀란 상황인데 지금 항공주가 원래 이제 그 부채가 많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사실 그게 부담이 되는데 지금 상황이 정반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공 화물이랑 이런 매출이 달러로 매출 잡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그거에 대한 비용보다 지금 매출이 더 월등히 높다 보니까 오히려 원달러 환율 수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드문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피해가 지금 대한항공 일본기 시장에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득이 됐다, 실적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유가가 이제 고공행진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직 여객이 올해 연말까지 해봤자 지금 50% 정도, 코로나 이전에 50% 정도 있다 보니까 유가를 걱정할 정도의 지금 그 여객 그 수요가 지금 그러니까 여객 실제 비행기에 뜬 게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게 조금 그 여객이 살아날수록 부담이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부담이 있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니다. 환율 상승 피해주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또 매출단에서 수혜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상당히 좀 솔깃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관심주 대한항공 체크해드렸습니다.